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지난 25일 국방위에서 육사의 홍범도 장군상 철거에 대해 김병주 의원과 국방장관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지요.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미 동맹 공원을 만들어서 백선엽 장군하고 메가더 장군을 벤프리트 장군 옆에 공상을 세우는 운동을 하고 있다는데, 그럼 백선엽 장군은 또 논란의 대상이고, 독립운동한 유공자들 이런 분들은 딴 데로 보내고 중요한 자리에 그분들도 독립운동에 대한 것은 존중받아야 되죠. 인정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장소가 어디냐면 독립기념관이기 때문에 독립기념관에서 그런 분들을 또 모시고 한다는 겁니다. 자, 운동가들의 육군 하관학교 성도들이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되지 않나요? 예. 정부의 보통을 이어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중앙일보의 단독 홍범도 항일 공로 인정 육사보다 독립기념관서 기려야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교웅이 홍범도 장군은 한일 무장투쟁을 이끈 독립운동가이기에 그 공로를 당연히 인정해야 한다. 다만 지금의 육사보다는 독립기념관 같은 곳에서 기리는 것이 더 적합하다. 독립운동의 공적은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하나 우리 군의 확고한 대적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여권의 핵심 관계자의 전언을 보도했지요. 자, 이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방부와 육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밝힌 바 있었는데,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앞서 국방장관의 발언과 일치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곧 이 사안의 몸통이자 지시자는 교웅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인식의 심각성은 오직 주적을 북한으로만 보는 것인데, 대한민국의 주적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어떠한 외부 세력도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일본의 침략으로 식민지 35년, 북한의 침략으로 전쟁 3년을 단순 비교하더라도 우리의 주적을 최소한 일본은 절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오직 북한과의 대적관으로만 본다면 결코 독립운동의 역사나 친일의 역사나 식민의 역사가 다 필요 없게 된다 이겁니다. 그야말로 2023년의 현대사의 온갖 비극과 참극을 불러온 이데올로기의 망령을 소환하게 된다 이거지요. 조옥은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김좌진, 홍범도, 지청천, 이범석 독립군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의 흉상을 철거, 이전한다는 계획과 관련해서 내가 궁금한 것은 별 생각 없는 어떤 세이가 시켜서 한 것인지, 아니면 조직적으로 한일 군사 훈련을 염두에 두고 독립운동 기록을 지우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건지 그게 궁금함. 국방부 장관이 저런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것 같음. 시키니까 있겠지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이기주 MBC 기자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이 난동 뒤에 공산당이 있다대 시민들을 공산당으로 본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난데없이 등장한 공산당 배후설에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대통령은 선동을 멈추고 법리대로 행동하라고 말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공산당 개입설의 근거를 대라고 따져 물었다. 2023년의 대한민국 상황 같지만 놀랍게도 1960년의 대한민국 이야기다. 그해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던 김주열 군의 시신이 떠올랐다. 오른쪽 눈에는 최루탄이 박힌 참담한 상태였다. 분노한 마산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왔고 시위는 격화됐다. 4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은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난동의 뒤에 공산당이 있다며 마산 시위의 배후로 공산당을 지목했다. 하지만 공산당 배후설에 시민들은 더욱 분노했고 어린 학생들까지 거리로 뛰쳐나왔다. 4월 16일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의 윤보선, 이철승 의원 등은 대정부 질문에서 공산당 배후설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열흘 뒤 4월 26일 이승만은 하야했다. 이로부터 63년이나 흘렀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여전히 권력자로부터 공산당 얘기를 듣고 있다. 공산당 콤플렉스로 전국의 흉상과 기념공원은 전과가 털려 다 날아가게 생겼다. 그들이 그토록 경멸하던 죽창가의 자리에는 무찌르자 공산당이 들어선 지 오래다. 보이지 않는 공포를 만들어 놓고는 무서우니 다 때려잡자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멸공을 외치는 형국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난리를 겪으며 공산당 언론을 해치우고 공산당 경력의 흉상마저 해치운들 국민들의 손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공산당 배후설은 남남 갈등만 초래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1960년에 이미 경험했다. 맹목적인 반공주의와 구구주의가 팽배하면 일본만 재미를 본다는 것도 우리는 이미 역사에서 배웠다. 오염수 방류도 흉상 철거도 지금 일본에게는 꽃놀이패다. 일본에만 득이 되는 이 혼란의 피해자는 우리 국민이다. 뭔가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다. 이럴 때 나서라고 만든 것이 국민통합위원회일 텐데 총선 전략만 짜고 있는지 그들은 아무 말이 없다. 홍범도, 정율성, 백선엽과 이승만이 왜 갑자기 등장하는 것인지 국민은 어리둥절할 뿐이다. 이종창과 신원식이 홍범도를 두고 왜 싸우는지, 박민식과 강기정이 정율성을 두고 왜 싸우는지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은 관심이 없다. 2023년 국민의 삶을 1960년에 가둬두고 있는 권력자들이 역사의 죄인이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국방부는 경정권에서는 그야말로 폭망과 치욕의 연속이지요. 멀쩡한 국방부 청사를 내주며 조직이 다 쪼개졌고, 군관사는 천공이니 역술인이니 왔다 갔다 했다는 의혹이 있고, 최근에는 박정훈 대령 사건에 홍범도 장군상 논란까지인 것인데,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도 교웅이 직접 발언했다는 정황의 문건이 나왔고, 홍범도 장군 건 역시 교웅이 직접 말했다는 전언이 나온 것이니 그야말로 국방부가 교웅에 의해 초토화되고 국방장관은 그저 허수아비가 됐다 이겁니다. 그나마 박정훈 대령의 치조와 홍범도 함 이름 변경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해군의 발표가 그나마 자존심을 살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국민의 자존심은 어쩌고 있을까요? 국힘 연찬의 만찬에서 교웅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지요. 철진한 엉터리 사기 이념에 우리가 매몰됐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당은 이념보다는 실용이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분명한 이런 철학과 방향성 없이 실용이 없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갈 것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방향 설정을 하고 우리 현재 좌표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인식을 해야 우리가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번에 후쿠시마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거 보십시오. 도대체가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기가 찰 노릇이지요. 여론에 대한 철저한 무지가 아니라면 10명 중 8명이 반대한다는 핵폐수 방류에 대해 80%의 국민과 싸우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지요. 방류 시작 이후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아 비겁하다는 비판이 빗발쳤는데, 첫 발언이 그것도 국힘 전원이 모인 만찬장에서나 하고 있다 이겁니다. 촛불 행동의 김민웅 교수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쓰레기가 따로 없다. 너 때문에 나라가 거덜나게 생겼고 그걸로 너와 너의 일당들은 쓰레기 처리가 될 것이다. 정말 너희들처럼 싸구려 비열한 놈들을 본 적이 없다.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우기는 건 바로 너잖아. 함께 웃는 자들도 결국 소멸되고 말 것이다. 그 막강했던 히틀러도 비참하게 갔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실용보다 이념이 더 중요하다는 교웅이 말한 방향성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핵폐수에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과학을 믿어달라며 종교의 경지까지 끌어올렸고, 안전하다며 관련 예산은 더 올리는 것이 경정권의 철학이자 방향성입니까? 이 사안으로 가질 수 있었던 수많은 외교적 주도권을 단 하나도 취하지 못했지요. 그렇다면 핵폐수를 이처럼 용인하는 진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여러 분석이 있겠으나 추미애 장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후쿠시마 핵폐수 논란 덮으려는 윤석열 정부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은 일본이 핵기지 국가가 된다는 것이다. 이를 동의하는 것은 안보 전략 대변화로 국민 동의가 있어야 한다. 1, 2차 대전 종전 후 냉전 체제가 시작되자 미일 동맹 체제 아래서 일본은 군사기지 국가로 전환했다. 그런 계기는 한국전쟁으로 시작됐다. 일본은 한국전쟁 전 기간 동안 미국의 전쟁 수행을 위한 후방기지가 됐다. 20세기의 냉전 체제는 궁극의 무기인 핵경쟁의 결과를 낳았다. 펜타곤은 최근 미 의회에 2027년까지 중국이 핵탄두 700개를 2030년 1000개를 보유할 것으로 추산한다고 보고했다. 미중러 3강 체제의 핵경쟁이 시작됐다. 일본을 핵기지 국가로 만들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함정에 빠져든 것이다. 핵무장은 수량의 균형과 상호 확증 파괴의 실력을 갖출 때까지 추구한다. 미국 내에 보유하지 않은 무기급 플루토늄을 비핵 국가 일본이 생산 보유하게 허용해 핵기지 국가 일본을 통해 핵경쟁 우위를 달성하는 것이다. 연산 800톤의 우라늄을 채처리할 로카슈무라 핵 채처리 시설이 내년에 가동되면 세계 최다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국이 된다. 일본은 명목상 비핵 국가이나 실질적 핵 능력 국가이다.
로카슈무라 핵 재처리 시설 가동으로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보다 훨씬 많은 생태 치명적 핵분열 생성물이 바다에 투기될 것이다. 그래서 후쿠시마 핵폐수 투기 위해성 논란은 빨리 제압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은 5천만 국민이 다 들고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자세다. 윤석열 대통령실 홍보 영상 제작도 그런 목적일 것이다. 미일은 중국 당국의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조치는 핵 경쟁 전략상 치루어야 할 비용으로 생각하고 겉으로 호들갑이지만 사실은 눈도 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의 평화 헌법은 가면이다. 수천 발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한 핵기지 국가 일본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생태를 다 내주고 윤석열 정부가 동의하는 것이 된다. 핵 경쟁 도박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이다. 안보 전략의 대변화다. 그것이 우리나라 안전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인지 제대로 알려야 하고 국회와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퍼즐이 맞춰져 가지요. 광복절 연설에서 일본의 유엔사 후반기 7곳을 발언했고 한일이 함께 북한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 독립영웅들을 지우고 친일 백선엽 같은 인물이 영웅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북한과 싸워주겠다는데 그깟 핵폐수가 중요해 라는 인식까지 또한 그 무능하고 무지한 인식을 이해시키기 위해선 실용이 아닌 2년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범한 지 1년 반도 안 되어 나라의 정신적 물질적 모두를 이렇게까지 망가뜨린다는 건 정상적인 정권이 아니라는 거지요. 역사 속 경술국치인 1910년 8월 29일이 현실로 튀어나왔습니다. 경정권의 대일민국의 2023년 8월 29일입니다. 그리고 경정권 타도를 위한 제2의 독립운동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